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축구종과 잉글랜드 축구가 부활한 이야기입니다. 축구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잉글랜드는 지금까지 축구의 룰을 만든 근본의 나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6년 월드컵 이후 영원한 우승 후보라는 딱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월드컵에선 1966년 대회 우승과 1990년 이탈리아 대회 4위가 4강 이상 성적의 전부였습니다. 월드컵 다음 규모인 유로 역시 우승이 없었죠. 2018 러시아 월드컵 전에 메이저 대회인 유로 2016에서 잉글랜드는 16강전 아이슬란드에 1대2로 져 탈락합니다. 월드컵의 악연은 지독했습니다. 2002 한일 대회와 2006 독일 대회 8강 등 지독한 8강벽에 막혀 있었죠. 2016년 위기의 잉글랜드의 지휘봉을 넘겨받은 건 미들즈브러에서 리그 중위권으로 안착시킨 적이 있던 사우스게이트 감독이었습니다. 이미 2013년부터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을 맡아가면서 국대 멤버와 국제대회 경험을 축적해온 그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2016년 11월 A 대표팀 감독으로 승격된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감독이 되자마자 백스트리와 백퍼 전술을 번갈아 쓰면서 팀에 녹여가며 최적의 전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재능보단 지금의 실력을 우선시해 그동안의 선발 기준을 저버리고 변화의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정상 기량이 아니라고 판단해 루니를 빼버렸고 월콧, 데니 웰백, 잭 윌셔 등이 대표팀 명단에서 낙마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진한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매번 대표팀에 올라왔던 선수들이 사우스게이트 감독 부임과 함께 명단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과감한 발탁을 할 수 있던 배경은 2018 월드컵에서 만약 실패하더라도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로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바라봤던 것입니다. 유로 2020까지 임기가 보장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간 대표팀에서 외면받던 선수를 대거 불러들였습니다. 신의 마이클 퀸을 대표팀에 첫 소집했고 리버 모어를 2012년 만 34세의 노장, 데포를 2013년 11월 이후 첫 발탁을 합니다. 전술도 백스트리를 채택했습니다. 당시 백스트리 전술이 유행이긴 했지만 생각만 한 것과 시도한 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3-4-2-1 포메이션을 참고했고 대표팀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을 타고 등장한 선수가 바로 맨유의 제시 링가드였습니다. 2016년 10월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선택을 받고 처음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에 합류한 이래 꾸준하게 선발을 뛰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가 선발로 나선 경기는 2016년 10월부터 1년 넘게 가까이 잉글랜드가 지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이탈리아를 상대로 제시 링가드가 한 골 1도움으로 사고를 치기도 했죠. 합리적인 발탁에 잉글랜드 축구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유로 2016 당시 잉글랜드 감독이던 로이 호지슨이 레스터시티 우승을 이끈 드링크워터를 외면하고 부상 때문에 뛰지도 못한 잭 윌셔를 뽑아 욕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링가드의 활약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즌 13골과 5도움을 올린 것과 별개로 대표팀에선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없었습니다. 랄라나, 델리알리 등의 경쟁 속에서 큰 경기 득점과 도움은 감독에게 눈도장을 받기에 충분해집니다. 더 놀라운 건 링가드가 3-1-4-2와 3-4-1-2 전형을 가리지 않고 활약을 펼친 것입니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팀의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잉글랜드가 그동안 뻥축구만 구사한다는 조롱도 날렸고 상대 수비 배우로 투입하고 옵사이드 라인을 깨트리는 조직력 축구를 시도했습니다. G조, 벨기에, 파나마, 튀니지와 한 조에 속한 잉글랜드. 조 구성에서 잉글랜드는 강력한 1강이긴 했지만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우린 도전자라고 말했습니다. 잉글랜드를 보는 기대는 전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부담은 덜었고 다크호스로 부상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첫 경기 튀니지와의 경기에서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 스털링 조합을 꺼내들었고 중원에 링가드와 델레 알리를 세웠습니다.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이 10분여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경기를 쉽게 만들었지만 튀니지가 곧장 PK를 얻어내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전반 44분 링가드가 골대를 맞는 예리한 슈팅을 날리기도 했죠. 팽팽한 동점 상황을 깬 것은 경기 종료 직전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득점 후 동료 선수들이 달려와 케인을 덮쳤고 그 꼭대기엔 제시 링가드가 마무리로 올라갔습니다. 이 골이 들어가고 난 뒤 링가드를 빼고 승리 토템 다이어를 넣으면서 잉글랜드는 첫 승을 거두게 됩니다. 1승을 먼저 챙긴 잉글랜드의 두 번째 주별 상대는 처음 월드컵에 나선 북중미의 파나마였습니다. 이미 벨기에한테 0-3으로 져 호된 신고식을 치른 파나마는 잉글랜드를 상대로 고전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링가드는 첫 경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중원 선발로 나섭니다. 델레 알리를 빼고 로스터프 치쿠와 호흡을 맞추게 되었는데 링가드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팔꿈치에 찍혀서 그만 잠시 실려 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링가드의 돌파쇼는 멈출 수가 없었죠. 전반 19분 파나마의 수비 라인을 링가드가 뚫었고 PK를 얻어낸 것입니다.
팀의 두 번째 골을 도운 그는 세 번째 골을 직접 중거리골로 성공시키면서 일찌감치 잉글랜드의 승리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전반 다득점을 해낸 것은 후반전 주전 선수들을 쉬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불러왔고, 케인은 바디와 링가드는 델프와 교체가 됩니다. 파나마는 잉글랜드에게 6대1로 대패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래도 역사상 첫 월드컵 골을 넣은 의미 깊은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일찌감치 조별리그에서 2승을 챙기고 16강행을 확정지은 것은 12년 만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최전방 자리에 만족스러운 활약을 펼친 선수가 없었는데 해리 케인이 해결해 준 것입니다. 매 경기가 살얼음판 승부인 월드컵에서 확실한 골잡이라는 무기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벨기에와의 3차전은 주전 선수를 대거 쉬게 해주면서 토너먼트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무엇보다 토너먼트의 체력전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패해 조 2위로 16강에 오른 잉글랜드는 H조 1위 콜롬비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두가 잉글랜드의 승부차기를 걱정했습니다. 잉글랜드만큼 메이저 대회에서 승부차기로 탈락한 팀도 없었죠. 월드컵에서 3번의 승부차기 패배, 유로 대회도 3번 다 졌습니다. 2018 월드컵에선 승부차기의 저주를 탈출하기 위해서 승부차기 훈련을 철저히 했습니다. 지원자로 키커를 뽑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대회에 출전한 선수 23명의 순번을 미리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전 전 후반 연장 모두 1대1로 대등히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승리하며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승부차기 초반 잉글랜드의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했습니다. 3번 키커로 나선 조던 핸더슨의 슈팅이 오스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고개를 떨궜지만 콜롬비아가 연이어 2번의 슈팅을 골문에 넣지 못하면서 8강의 티켓의 주인공은 잉글랜드가 된 것입니다. 잉글랜드는 역대 월드컵 무대에서 단 한 번도 승부차기 승리가 없었지만 이 승리로 인해서 징크스를 떨침과 동시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승부차기의 주인공 픽포드는 2017년 11월에 A매치에 데뷔해서 대회 직전까지 출전이 3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픽포드는 본선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며 저주를 깬 주인공이 됩니다. 승부차기 잔혹사를 이겨내고 8강에서 만난 것은 스웨덴. 잉글랜드는 수비 지향적인 스웨덴을 상대로 공격을 고집하는 대신 적절하게 페이스를 조절하며 빈틈을 노렸습니다. 2017년에 처음 발탁된 맥과이어가 결승골을 터뜨려 존재감을 과시했죠. 손흥민의 토트넘 팀 동료인 알리도 쐐기골을 보탰습니다. 이 쐐기골을 도운 것은 제시 링가드였습니다. 스웨덴이 엄청난 공세로 잉글랜드를 몰아붙일 때 픽포드의 신들린 듯한 선방과 스웨덴의 추격 의지를 꺼버린 링가드의 크로스 도움이 컸습니다. 4강 진출, 드디어 잉글랜드에게 때가 왔습니다. 피파 랭킹 12위 잉글랜드가 대회전 우승 후보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젠 사상 두 번째 우승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28년 만에 4강에 올랐죠. 사우스게이트 감독에게 메이저 대회는 악몽이었습니다. 1996년 열린 유로 대회 4강 독일전에서 잉글랜드 대표로 실축을 했던 기억이 있었죠. 그의 실축으로 인해서 5대6으로 패했으니까 잉글랜드 술집에선 난리가 났고, 심지어 당시 영국 정부가 유리잔을 플라스틱 잔으로 바꾸는 법을 통과시키기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젠 역적에서 대회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준결승에서 만난 것은 크로아티아였습니다. 잉글랜드는 4강전 전까지 총 11골을 넣었습니다. 이 중 세트피스에서 파생된 골은 8골이었죠. 세트피스의 강한 면모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인플레이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해내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불안 요소는 4강전 크로아티아전에서 드러났습니다. 잉글랜드는 전반 4분 트리피어가 프리킥으로 선제 득점을 해냈지만 그 추가 득점이 없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동점골을 넣을 때도 잉글랜드의 유리함은 여전했습니다. 잉글랜드는 8강전에서 스웨덴을 손쉽게 잡고 올라온 반면 주전 대부분이 30대인 크로아티아는 2경기 연속 승부차기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2경기 연속 연장 승부를 펼친 크로아티아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방심이 만든 아쉬운 판단으로 인해서 페리시치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젊은 잉글랜드를 이끌고 1966년 자국대회 우승 이후 52년 만에 결승 진출을 꿈꿨으나 크로아티아의 벽에 막혔습니다. 그러나 분명 잉글랜드 축구팬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실망스러운 축구를 보다가 드디어 희망을 보았기에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회 직전 잉글랜드 대표팀은 세대 교체로 경험이 부족하고 이름값 없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 편견을 모두 깨고 잉글랜드는 4강에 올랐습니다. 선수들은 좌절하고 그라운드에 쓰러졌지만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최선을 다해 끝까지 뛰어준 선수를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많이 발전한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란 인터뷰로 선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잉글랜드는 비록 크로아티아의 진념을 이길 수 없었지만 2018 월드컵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10년대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찬스 메이킹을 만들었던 특급 도우미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